그날 밤 철제 침상 앞에서 한 일병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괴롭히던 간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든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간다. 군 생활 6개월 차. 그 일병은 이유도 모른 채 한 간부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초겨울 바람이 내무실 바닥을 스치듯 지나갔다. 20살 일병은 침상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잔뜩 굳은 어깨, 말라있는 입술, 그리고 주변 눈치를 살피는 불안한 눈동자. 군 생활 6개월 차. 처음보다 익숙해져야 할 시기였지만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왜냐면 누군가가 있었다. 눈에 띄기만 하면 차갑게 쏘아보던 사람.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지적하며 그의 숨을 조여오던 사람. 부대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소문난 간부. 민중사. 다른 병사들에게는 무섭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 일병에게만은 이상하리만큼 가혹했다. 말없이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서서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정신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냐?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다. 일병은 이유를 몰랐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자신만 표적이 된 건지, 그저 묵묵히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괴롭힘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날 저녁 점호 전이었다. 내무실엔 눅눅한 난방 냄새가 퍼져 있었고 병사들은 침상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민중사는 느린 걸음으로 병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예민해 보였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일병의 침상 앞에서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차갑게 내리꽂히는 한 문장. 이게 침상정이냐? 그 말투는 조용했지만 칼끝처럼 서늘했다. 일병은 당황해 서둘러 이불을 다시 정리했다. 모서리를 맞추고 주름을 펴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지만 민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숨소리만 들리는 내무실. 병사들은 고개를 돌려 눈치를 봤다. 왜 저 일병만 저러지? 오늘도 또 시작이네. 일병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침상을 만졌다. 하지만 민중사는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다시. 3번째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일병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엔 혼란,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아침, 구령대 앞에서 소대별로 업무 편성표가 공개되었다. PX 심부름조. 보통 3명이 묶여 함께 다니는 업무였다. 하지만 중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중사가 나섰다. PX는 일병이 혼자 다녀온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혼자? 저걸 혼자 보내면 힘들 텐데. 병사들의 속삭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다. 민중사의 표정이 너무 차갑고 확고했기 때문이다. 눈발이 흩날리는 바깥. 일병은 두꺼운 박스를 품에 안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때렸다. 발자국 소리만 텅 빈 도로에 울렸다. 그 길엔 어느 누구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걸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됐다. 왜 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을 계속 시키는 거지? 누가 들어준다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만큼 서러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 밤 새벽 근무 명단이 발표됐다. 일병은 철책선 초소 3번 근무였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대로 얼굴을 때리는 곳.
근무 교대를 위해 올라갔을 때 그곳엔 민 중사가 이미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했다. 또다시 차갑고 굳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같은 애 때문에 사고 나는 거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억눌린 분노처럼 들렸다. 일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얼어붙은 공기, 진동하는 무전기 소리, 떨리는 손끝. 그 순간 일병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질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부대 전체가 단체 작업을 진행하던 날이었다. 철판과 목재를 옮기는 작업 중 일병의 손이 날카로운 금속에 베었다. 붉은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변 병사들이 놀라 외쳤다. 야, 피난다. 괜찮아.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뛰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 중사였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해 보였다. 손 좀 보여봐. 어디 다친 거야? 민 중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저게 진짜 민 중사 맞아? 왜 저렇게까지 걱정해? 민 중사는 한참 동안 일병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일병은 깨달았다. 민 중사의 눈빛 안에 숨어 있는 정체 모를 감정 하나를. 두려움, 그리고 슬픔. 그날 밤 내무실 불이 꺼진 후 일병은 홀로 작업장 정리를 맡았다. 어둠 속 책상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순간 그의 숨이 멈춰섰다. 서류의 첫 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도현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하나. 2년 전 부대원군 사고 사망 후 심리적 충격 지속. 일병의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이름 도윤. 일병의 입술이 말라붙은 듯 떨렸다. 도윤? 그게 설마 그 이름은 일병이 죽도록 그리워하던 자신의 친형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가 울렸다. 형은 전방사고로 죽었다. 그 사고가. 그리고 일병의 얼굴은 민 중사의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일병은 민 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사님, 그 이름 도윤이 그 사람이 제 형이었습니다. 내무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 중사의 얼굴이 굳었다. 숨소리 하나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였구나. 그는 천천히 벽에 손을 짚고 말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도윤이가 떠올랐다. 너무 닮아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그는 결국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병도 더는 버티지 못했다. 서운함, 분노, 슬픔, 이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둘은 침상 사이 좁은 공간에서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다. 그날 이후 민 중사는 달라졌다. 일병을 부를 때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작은 실수에도 웃어넘겼다. 밤 근무가 힘들어 보이면 대신 나가주기도 했다. 병사들은 놀랐다. 민 중사가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무슨 일이지? 하지만 누구도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다. 전입 온 지 8개월 차, 일병은 어느덧 부대의 분위기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 중사는 늘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퇴근 후 일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형,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도 용서했어? 겨울 하늘엔 차갑지만 맑은 별빛이 떠 있었다. 누군가의 차가운 행동 뒤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해하면 그 상처는 비로소 아물기 시작한다.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